할 또 끝난 작품은 섬 이야기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두 분은? 섬 이야기? 저는 성시현 배우님 작품을 꾸준히 관람하는데도 몰랐어요. 공연하는지도. 아, 지금 진짜요? 깜짝 놀랐어요. 웹페이지 보고. 아니, 이런 게 있었다니. 섬 이야기는 작년 2022년에 서울 연극제에서 소개된 작품이에요. 그리고 그 작품이 이제 재공연을 한 게 이번에 공연을 하는데요. 섬 이야기는 제주 4.3 사건 아시죠? 아, 네. 예. 제주 4.3 사건을 가지고 그 희생자들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고 4.3 사건 시신을 발굴해내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연입니다. 이 공연은 다큐멘터리 기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서요. 요즘에 이제 뭐 여러분 이거 다큐멘터리 공연이 이제 그렇게 낯설진 않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셨어. 다큐멘터리 연극이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실제 사건, 실제 인물들을 그들이 직접 발화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이야기를 거의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이제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대 위의 진정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관객과 다양한 대화를 시도하는 작품의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영화 같은 경우에도 다큐멘터리 영화 그러면 실제 인물을 쫓아 팔로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다큐멘터리 연극도 실제 인물들, 실제 사건들, 실제 배경들을 팔로잉하는 기법처럼 공연을 보여줍니다. 이 공연은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서 공연이 됐을 때도 길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도 꽤 좋은 호평을 얻었었고, 그래서 막 저한테 이 공연에 출연하신 배우님이 또 저랑 좀 친하세요. 그 나한테 식구, 이거 이 정도 되는 작품은 해외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 나왔다는 스파프죠. 스파프에 공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니 이 정도 공연은 해외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식구 좀 힘을 써보지?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스파프 때는 공연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닿아서 이 공연이 얼마나 좋길래 저 선배 배우님이 이거 꼭 해외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을까라는 마음으로 공연을 봤습니다. 이 공연도 굉장히 짧게 했어요.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딱 5회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짧을까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원은 받았어요. 그래도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는 예술창작 지원 활동 사업 선정이 됐던 작품이고 그래서 지원은 받았으나 극장 대관을 더 길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 극장이 지금 서강대학교 메리홀 대극장을 대관을 했거든요. 대극장을 불러. 대극장 작품이니까 대극장 작품은 뭐 아시겠지만 길게 그렇게 공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관객을 몰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극은 특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회를 컴팩트하게 대극장에서 공연한 게 아닐까. 짧고 굵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작품은 제목이 섬 이야기라고 한 것처럼 제주도 섬의 이야기예요. 섬에서 살았고 섬에서 죽었고 섬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의 중심 사건은 4.3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 이 다큐멘터리 연극의 특징으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건을 겪은 사람이 대부분은 나오는데 이때는 겪은 사람들이 증언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죽었으니까. 4.3 사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학살 사건이죠. 네. 제주도에서 빨갱이 숙청이라는 미명하에 거의 홍위군처럼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였던 광주 대학살 사건이 있기 전에 있었던 가장 큰 학살 사건 중에 하나죠. 여순 반란 사건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이 제주도 4.3 사건 전후인가요? 후인가요? 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시기에 다 있었던 사건들이죠. 네. 그 사상 사건을 그때 당시에 배경을 소재로 지슬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맞아요. 네, 굉장히 좋은 영화죠. 네, 네. 그 영화는 또 상도 받았잖아요. 칸느 단편영화상. 저는 맞습니다. 어쩌면 뮤직 해피엔딩 창작진들이 만든 일텐 노래라는 작품이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우람문화재단에서. 그게 4.3 사건을 바탕으로 한 뮤지컬이거든요. 그 뮤지컬이 취재해서 또 공부했다고요. 있었어요. 그거 말고도 세종문화회관에서 했던 4.3 사건은 48년도에 일어난 일이고 여순 반란 사건이 또 48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제주 4.3 사건은 48년 4월, 그다음에 여순 반란 사건은 48년 7월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48년도에 그러니까 남한 단독 정부를 만드는 거에 반대한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하면서 숙청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게 단순히 그 반대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정말 민간인의 대량으로 학살했던 그런 사건이죠. 여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게 그때 48년도에 끝났으면 그냥 끝난 건데 그것도 아니라 이번에 나온 그 공연을 보면 50년 6.25 발발 이후도 그때까지도 그 희생이 이어져요. 네. 왜냐하면 50년에 6.25의 발발을 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전국적으로 빨갱이 색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네. 더 이상 이제 이 나라에는 빨갱이가 발도 못 들이게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빨갱이 색출 사건이 일어나는데 뭐 아시겠지만 제주도는 이게 섬이잖아요. 본토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빨갱이들이 내려오기 전에 이 안에 있는 빨갱이를 다 잡아야 된다. 라면서 다시 재학살이 시작된데 50년도에 재학살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러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희생자의 가족들, 그러니까는 자식들의 육성으로 이 작품이 이어지는데요. 저는 진짜 너무 끔찍했던 게 4.3 사건의 유해가 발굴이 계속 안 됐었어요. 네. 근데 그 발굴이 안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분 다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유해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 희생자의 가족들은 자기 아버지 시신을 찾겠다고 정말 그렇게 돌아다녔던데 시신 하나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바다에 던졌다? 아니에요. 나는 그게 바다에 던졌나 싶었는데 바다에 던지면 또 이것도 파도에 실어서 나올 수도 있잖아. 시체가. 그게 아니었고 진짜 나는 이게 가장 충격적이었는데 제주도에는 일본에서 건설한 공항이 3개가 있었대요. 그 정뜨르. 뜨르가 뭐 평화라고 했던가? 걔네 방언으로. 그래서 그 정뜨르 공항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3개의 공항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항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행기 활주로잖아요. 비행기가 이렇게 와야 되니까 공항에는 다 이렇게 펜스를 쳐 있는 거야.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왜냐하면 이제 잘못 들어왔다가 비행기 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활주로와 그 공항 그 근처는 우리 뭐 인천공항 가도 그렇잖아요. 다 이렇게 펜스로 쳐져 있어요. 그 학살자들이 시체를 공항에 파고넣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펜스가 쳐져 있으니까 그 안으로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고 그래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곳에 정말 은밀하게 사람들을 다 파묻어 버려요. 아니,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그걸 타서 그 안에 넣고 하는 게 굉장히 그 노동이 엄청날 텐데. 엄청나죠. 그러니까는 이게 다큐멘터리 공연이니까 그 당시 희생자 발굴도 얼마 전에 이뤄졌어요. 근데 그 발굴 현장 사진이나 발굴 지도 같은 거를 보여주는데 진짜 커다란 구덩이에 100여 명의 사람을 한꺼번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굴을 할 때도 시체 발굴할 때 너무 힘든 게 시체를 반듯하게 하나하나 세운 게 아니라 이게 막 같이 막 겹쳐 있어. 그러니까 A의 발이 B의 팔이랑 연결되어 있고 음, 이런 식으로 너무 끔찍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죠. 끔찍하네요. 그 정뜰에는 지금 제주국제공항이래요. 그래서 거기가 음. 지금 그 유해 발굴단들이 그 공항을 파고 있는데 지금 파도 계속 나오고 있고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시체를 하나 파는데 한 사람을 파는데 하루가 걸린대요. 근데 그 한 사람을 파기 위해서 하루가 걸릴 동안에 들어가는 사람,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은 한 10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10명의 사람이 하루 왼종일 한 사람의 시체를 팔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365일을 하면 365명밖에 못 파는 거야. 근데 그 365명을 파기 위해서 매일매일 10명의 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어마어마하게 큰 구덩이에서 어마어마하게 정신없이 섞여져 있는 시체들이 그 제주공항 활주로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끔찍한데 이 공연은 예. 텅 빈 무대에 사각형 프레임에 흙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의
자전거가 무대에 있고요. 그 다음에 3개의 테이블이 무대에 있어요. 자전거는 자전거를 밟게 되면 흙무더위 위에 조명이 있는데 양옆에 조명이 있는데 조명기에 불이 켜져요. 그래서 자가 발전을 하면서 그 흙더미를 비춰줍니다. 근데 이 흙더미가 상징하는 바는 그 제주공항 유해자 시신이에요. 시신이 묻혀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배우님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은 희생자 가족들을 다 리서치를 한 거예요. 리서치를 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그 녹취를 하고 뭐 그래서 그 녹취록을 풀거나 그 녹취록을 들으면서 그분들의 생생한 언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너무 사투리가 심해서 알 수가 없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배우가 그 생생한 사투리를 먼저 재현을 하고 그 다음에 표준어로 그거를 설명해주고 이런 식의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공연 내내 자막 방송을 하고 베리어 프리로 공연이 돼요. 그리고 이 모든 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무대에는 중간에는 흙판이 하나 있다. 흙판 좌우로 2개의 자전거가 놓여 있다. 이런 식으로 무대 설명을 다 이경성 작가의 연출님이 다 그거를 설명을 합니다. 지문도. 음성 해설로 직접 음성 연출을 해설을 하신 직접 거예요? 하십니다. 음성 해설도 하고 자막으로 나오고. 그래서 전 공연이 베리어 프리로 공연이 되고요. 저는 뭐 솔직히 뭐 몰랐던 사실도 알게 돼서 즐거웠고, 즐겁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어떤 새로움을 안다라는 지성적인 즐거움이 솔직히 있었고요. 그리고 그 끔찍함을 이야기하는 희생자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이 공연에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다큐멘터리 영화는 아시겠지만 감독의 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감독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에 따라서 편집이 달라지고 이 작품이 실제로 그냥 쫓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건 편집된 사실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큐멘터리 기법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현실을 그대로 방영하는 것이 아니라 편집자의 시선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제가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너무 나열적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자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쭉쭉쭉쭉쭉쭉쭉 하고 그리고 발굴 과정을 좀 시연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전체 무대가 Why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을 왜 우리가 다시 한번 종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작품에는 그렇게 선명하지 않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있는 뭐 이승만의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들어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이렇게 부각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큐멘터리 극이 재연의 극은 아니잖아요. 다큐멘터리 공연은 오히려 더 강력한 프로파간다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약간은 저는 이 작품 자체는 재연에서 멈춘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재연에서 멈추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진혼제 같은 돌아가신 영혼들에 대한 진혼제 같고 그들의 그 죽음에 대한 애도로 그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애도 물론 중요하죠. 희생자를 기억하고 그분들을 애도하고 그분들의 유해를 찾아야 되고 그거는 매우 중요하고 매우 기초적인 일이지만 저는 이 연극이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왜라는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조금이라도 보여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너무 그 해석을 관계 개개인의 몫으로 돌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이 작품이 여기 출연하는 배우님들이 대부분이 다 제주도에 직접 가셔서 다 희생자들 만나고 그 지역을 다 탐방하고 그리고 다 녹취를 하고 이렇게 리서치를 각자 배우님들 다 하셨어요. 그래서 배우님들이 자기가 재현하는 그 인물은 본인이 직접 만나서 직접 리서치 하신 분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뭔가 생생하게 만났기 때문에 더 재현을 잘한다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인물에 대한 진정성을 좀 더 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세 배우의 스타일에 따라서 이게 또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론 뭐 배우의 결이 다 똑같을 필요는 없죠. 다 그럴 필요는 없고 어차피 다큐멘터리라는 게 인물이 다 다른데 똑같이 한 결로 갈 필요는 없는 건데 이게 뭔가 약간 어중쩡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실제 인물은 아니고 실제 인물 같은 배우인데 이 실제 인물은 또 100%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한 번의 걸림. 그러니까는 걸림이란 건 한 번에 이제 정돈된 느낌. 그리고 그 정돈된 느낌이 또 배우마다 다름으로 해서 오는 그 배우의 개인이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 재현일 경우에. 거기서 오는 또 시너지들이 있어서 그거를 장점으로 볼 수도 있고 그거를 통일성 없음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는 틈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역시 연극이 이렇게 말로만 들어도 굉장히 철학적이고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깊이도 있고 우리 식구님은 역시 브레인이 뛰어나시다. 왜 그러세요? 남다르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이 섬이야기를 만든 크리에이티브 바퀴 팀은 2008년도에 창단된 팀이고 이 팀은 이제 이런 공동 창작, 공동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다큐멘터리 기법을 많이 활용해서 작품들을 많이 하고 있고 뭐 남상 도큐멘타, 비포 애프터, 워킹 홀리데이, 보더라인 이런 작품들이 있고 그래서 상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새로운 연극의 지평을 연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 제가 봐도 좀 특이하고 재밌는 팀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배우가 그냥 배우가 아니라 창작진이, 그러니까 물론 배우는 창작진이죠. 그러니까 배우가 아니라 배우가 작가이기도 하고 연출이기도 하고 뭐 이런 공동 작업의 특징을 굉장히 잘 살려서 작업하고 있는 몇 안 된 단체 중에 하나다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했던 휴먼프가 출연하셨던 배우님이 두 분이나 출연하셔서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저 휴먼프가 되게 좋았거든요. 이 작품에 나오는 배우님들은 총 5분인데 이경선 연출님이 직접 출연하셨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분이 출연해서 배우로서의 역할도 하시면서 이분이 제주도를 직접 가서 제주도에서 찍은 그 필름이 뒤에 영상에서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배우 욕심이 있으신가? 라는 생각과 동시에 결국엔 이 연출의 시선이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있다라는 그 개념 자체도 여행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여행을 가듯이 제주도를 찾아가서 제주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4.3의 길을 따라가는 그 연출자의 시선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시선이 조금 더 깊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네요. 근데 이 잘 공연들 둘 다 들었습니다. 끝나갖고 둘 다 끝나갖고도 재공연을 하게 되면 여러분과 좀 더 길게 만나게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긴 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잊으면 안 되는 역사적인, 사회적인 이슈들을 밀도 있게 다룬 두 연극 작품 알아봤고 다음에 보다 더 긴 공연 기간에 보다 발전된 프로덕션으로 만나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리뷰도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